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즐거운 추석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추석을 맞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그날 또 감옥에서 맞을지 모릅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이란 표현을 쓴 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하면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6일 검찰은 김세윤 재판장이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 심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오는 10월 16일 밤 12시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정인신문을 다 맞출 수 없다 해가지고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속기한은 6개월입니다.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나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꼭 잡아넣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차 구속영장에서 빠진 혐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그 결정을 내리겠다. 즉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석방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속기한을 채웠으니까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주 4회씩 재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행군하는 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건강상의 문제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견디기 힘들죠. 한 번 재판, 하루 재판이 보통 10시간 끌고 그래서 이 조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재판을 또 계속하겠다. 그것도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하겠다고 한다면은 이 재판에서 나온 판결을 과연 사람들이 납득하겠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구속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첫째, 박근혜 피고인은 거주가 확실합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제 없습니다. 도망갈 가능성 없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재판의 모든 사유를 충족합니다. 사실은 구속재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므로 이런 기본적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재판은 혁명재판이나 인면재판이 되어버립니다. 처칠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상대방, 정적이죠. 정적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치사한 짓은 없다. 정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정치 보복의 협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권 분립과 법원의 존재 의미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정치 보복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검찰과 피고인이 재판정이라는 링 안에서 룰을 지켜가면서 공평한 처지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면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구속기한이 6개월을 넘기는데도 선고가 나오지 않게 된 것은 이건 재판부 책임입니다. 주 4일 재판이라는 전대미문의 강행군을 해서도 아직도 선고를 내릴 만큼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책임을 피고인에 넘기면 안 되죠. 재판부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피고인에 넘겨가지고 구속기한을 연장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할 사람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면은 그것은 불공평하고, 이 과정이 불공평하면은 거기서 나온 결론, 즉 선고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재판부가 구속기한을 연장을 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 공평하지 않다. 재판관은 심판 역할을 하는데, 재판이라는 게임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데 심판이 일방적으로 검찰 편이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에 승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말하자면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탄핵 과정은 정치적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도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 구속으로 몰고 간 세력은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까지도 촛불혁명으로 당선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혁명이란 말은 헌법 파괴라는 뜻입니다. 사법부가 이런 자칭 혁명 세력의 압박을 받아서 판결을 하면은 이런 헌법 무시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칭 이 촛불혁명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죄받도록 해야 자신들의 혁명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한 재판을 하고, 여기에 재판부가 견제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헌법을 파괴하는 혁명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한국인을 가난과 굴욕에서 구한 박정희의 딸입니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입니다. 11월 14일은 박정희 탄생 100돌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봐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구속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공개적 활동을 했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확정되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한명숙 씨에 대해서 부여되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법치민주주의라는 이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의해서, 판사들에 의해서 부정이 된다. 이 점을 유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인간적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관용과 균형이 빠진 법 집행은 살벌한 세상을 만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 한 정책이 옳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단도 잘했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잘했고,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도 잘했고, 좌편향 교과서 개혁 잘한 일입니다.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다한 것이죠. 책무를 다한 것이죠. 사드 배치,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비판하던 문재인 씨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사드 추가 배치하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맺었던 것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잘한 것도 정상 참작을 하는 것이 공평한 재판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구속 기한 연장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부는 멀리 생각해야 됩니다. 재판부는 이런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니까 여론, 정치권의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법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관의 신분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이런 때일수록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요사이 이 박근혜 재판 탄핵 과정을 보면 조선조의 사화와 매우 비슷합니다. 조선조의 사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요사이로 말하면 검찰 법원 역할을 했던 사헌부, 그리고 언론 역할을 한 사관원, 또는 운동권 대학 역할을 한 공문관, 그리고 제야 시민단체 역할을 한 사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사헌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조선조의 사헌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일종의 사화 같은 이 탄핵 사태에서 이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협조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허용한다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뇌물죄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탄압 사건으로 될 것입니다. 국제적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금전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이번 재판 수사 결과를 봐도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습니다. 청탁이나 축제 목적으로 돈을 직접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법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박근혜를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말살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밀어붙인 결과인데, 문제는 사법부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 있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자신들한테 주어진 그 특권,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인들을 도구로 전락한다면은 한국인이 피땀 눈물로 일구어낸 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법치 민주주의는 조선조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30년 뒤, 40년 뒤 자신들의 선고와 결정이 어떤 판단을 받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한 평가는 세월을 떠나서 정권을 넘어서 공정했다는 평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한국의 사법부가 사는 것이고, 법치 민주주의가 사는 길이고, 인간의 양심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